안녕하세요. 사피엔스 바이오의 이명호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기술을 개발한 기술의 성과와 기술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노고와 고생을 들여서 개발한 이 기술에 대해서 약간은 자축하는 느낌과 또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운 언어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크게 챕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진보와 성과를 곧 창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과연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그걸 조금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다 라는 타이틀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는 B2B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비한 기술을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다시 판매해야 합니다.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의 수준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개발한 임상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관심을 받고 글로벌 제약사가 정말로 임상 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려면은 어떠한 전략을 써야 하는지 저희는 이번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퍼플 카우라는 보라색 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플 카우 전략이라고 적었습니다. 사피엔스 바이오는 일단 저는 보라색 소,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보라색 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B2B 비즈니스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주의를 끌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결국은 결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띌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라색 소는 영어로는 being remarkable, 결국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 그리고 굉장히 업계에서는 특이한 그런 느낌으로 이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보라색 소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제 생각에도 어마어마하고 어메이징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어떤 말로 우리의 이 대단한 성과를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컨셉으로 일단 보라색 소를 등장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라색 소는 이 업계에서는 반드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라색 소를 인생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피엔스 바이오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보라색 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보라색 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들을 향한 너무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들에게 쏟아내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리마커블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하다라는 수식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상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저희는 환자 유전체 데이터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하고 그 기반을 통해서 타겟을 발굴해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그 타겟, 저희가 찾아내는 노블 타겟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 이 이해도의 높음은 결국은 임상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제약사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주 복잡한 이 생물학적인 복잡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어도 섬유증 질환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5년 이상 필요한 것들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섬유증은 두 가지 어떤 항섬유화와 항염증,
이 두 가지를 다 조절해야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이거나 지금 많은 다른 제약사들이 기술 개발하는 것들은 다 엔티파이브로틱, 즉 항염증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에 대한 이해도가 그 어느 회사보다 높기 때문에 타겟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고 새로운 기존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티파이브로틱 뿐만 아니라 엔티인플라메토리, 즉 항염증, 면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한번 왜 저희 사피엔스 바이오가 어떤 퍼플 카우, 즉 게임 체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내 제약사들 그리고 바이오벤처를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국내 제약사는 현재 유한양행 한 곳만 표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얀센의 레이저 티닙 큰 약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이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유한양행도 오스코텍이라는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한 것을 다시 전임상과 임상을 한 다음에 얀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회사들이 기술 개발한 것을 기술을 사서 CRO를 통해서 전임상과 임상을 한 것입니다. CRO는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를 선택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기술의 어떤 설계 부분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브리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지바이오가 베링거 링겔하임에 기술 이전한 그 폐섬유증도 레고캠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 해온 것을 다시 전임상을 하고 임상 1단계에서 베링거 링겔하임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이오 벤처, 특례 상장한 바이오 벤처들 회사들 중에 왼쪽에 쭉 업체들을 보면 그 계약 대상자가 중국 업체, 터키, 미국, 러시아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사해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의 바이오 벤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상대가 저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 오른쪽에 사피엔스 바이오는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기술을 꾸준히 논의해오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지속한 업체들은 존슨앤존슨, 베링거 링겔하임, 머크, 에브비, 파이저, 로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얼마나 큰 회사들인지 아실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허라이즌이나 인스메드, 키시에 같은 회사들도 다 4조, 5조의 큰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제약사가 지금까지 신약을 개발한 것은 전체 한 36가지 정도 됩니다. 그 36개 중에서 6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로를 표시하고 있는 것 아직도 블록버스터급, 즉 년 1조 정도의 매출을 내는 그런 신약은 한국에서 개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사피엔스 바이오가 보라색소,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폐섬유증에서는 일단 게임 체인저로서 1조 이상의 큰 기술을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개발인 SBC101이 기술화되고 있는지 상품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과감히 SBC101은 기술 이전 프로세스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C101의 가치는 블록버스터급 퍼플 카우입니다. 보라색 소입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기술 거래를 할 경우 저희는 2조를 훌쩍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 이전 실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 타겟의 새로운 작용 기전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다 조절하는 그런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 특발성 폐섬유증, 첫 번째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마켓 사이즈가 당연히 블록버스터급입니다. 현재 어떤 치료 효과도 없는 두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현재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고 이 질병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쓸만한 약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 금액을
연평균 12% 정도 성장을 본다면 2030년 정도 되면 약 8조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당연히 특발성 폐섬유증은 블록버스터급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라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SBC 101 기술 이전의 여정은 시작한 거는 약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2023년 정도에 마무리를 짓고 싶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2024년 정도에 완료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2021년도에 섬유증 기초적인 논의를 이제 하면서 화상으로 바이오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 12월 달에 지금 연구소가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아주 기초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타겟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컨셉을 정립해가는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싱글셀 RNA 시퀀싱 어널리시스라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노블 타겟을 찾고 이 노블 타겟을 검증하는 그러한 본격적인 섬유화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2022년부터 2023년 약 한 1년여 동안, 1년 반, 전체적으로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SBC 101 바이오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고 할 수는 없고 화상으로만 미팅을 했었고 실제 베링거 링겔하임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는 2022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미국에서 첫 미팅을 대면 미팅을 했습니다. 이때 베링거 링겔하임 같은 경우는 30분씩 예정되어 있지만 30분을 더 추가해서 1시간 동안을 저희가 미팅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 바이오 유럽에서 이제 발표 회사로 선정이 돼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2023년 올해 1월 달에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발표 회사로 선정돼서 발표를 했고 2023년 올해 2월에는 바이오 CON 컨퍼런스에서 발표 회사가 되었고요. 3월 달에 바이오 스프링은 사실 예정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참가를 했고요. 아시아 바이오도 발표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 바이오 코리아에도 특별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하지 않았고 바이오 에쿼티 5월에 발표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6월에 바이오 인터내셔널 6월에 저희가 참석을 했고 지난 이 1년 동안에 이런 많은 바이오 행사를 참석하면서 저희가 노블 타겟과 새로운 기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파이브로틱, 안티인플라메토리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저희들을 꾸준히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2022년 6월에 저희가 이런 글로벌 제약사를 많이 만났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에 노블하고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성과 노블성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글로벌 제약사 임원들도 이 기술을 품위를 해서 뭔가 허가를 받고 기술 이전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검증된 내용들을 희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야 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해 저희들한테 미팅 이후에 요청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는 장기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MOA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MOA를 설명하는 실험. 그리고 임상에서 성공할 만한 과연 임상에서 성공할 만한 실험이 어떤 것인지 임상에서 성공할 만한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PCLS 스타디라고 휴먼 PCLS 스타디, 즉 인간의 폐조직을 직접 떼서 약물을 쳐서 엑스비보의 실험을 통해서
임상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노블 타겟이고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성은 충분히 글로벌 제약들이 인정하고 환호를 합니다. 단지 정보의 제한성은 있습니다. 노블 타겟이라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기전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능하면 저희 보고 해소하기를 원했고, 저희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대부분의 실험들을 해소를 하고 2023년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이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존슨앤존슨, 베링거 인겔라임, 머크, 파이저, 에브비, 로슈 이 업체들이 가장 앞서서 지금 저희들의 기술을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그리고 실사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약 4일 동안, 정확하게는 3일하고 반나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제약사가 식사도 안 하고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30분씩 예정되어 있는 실험 미팅들을 한다면 최대 70건까지는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제가 알기로 한 500여 이상이 참석을 했고, 500여 벤처 기업들이 참석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개 이상 회사들이 참석했는데, 글로벌 제약사는 당연히 뭔가 어떤 보라색소 같고 게임 체인저 같고 뭔가 특이한 기술, 그리고 정말 관심이 있는 기술들을 미팅을 통해서 더 알려고 할 것입니다. 70건 정도의 미팅밖에 안 되는 거에 저희가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이 주주님들은 계속 급하신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이 전체 프로세스는 누구나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두르고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유한양행의 윤상무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저희들처럼 기술을 논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걸리거나 그거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과 뭔가 보라색소 같고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존 약물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에브비도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제가 기술 데이터들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닌테다닙 같은 경우 베링거 인겔라임은 저희들한테 아예 공식적으로 베링거 인겔라임이 가지고 있는 닌테다닙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매출이 거의 3조 정도 매출을 내는 약입니다. 유지를 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원했습니다. 즉 그 말씀은 현재 베링거 인겔라임의 닌테다닙은 파이브로넥틴, 엔티 파이브로틱 한 가지에만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 항염증 쪽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실험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약도 보존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무반응 환자들까지 반응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팅에서 현존 약물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그래서 기술 검토를 희망한다는 이메일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어떤 바이오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번처럼 끝나고 나서 먼저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술 검토 희망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아본 적이 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몇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답변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먼저 답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I, 파이저, 머크, 존슨앤존슨, 로슈가 기술 검토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통해서 보내왔고 저희는 그 답변으로 저희 자료들을 일단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약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답변들이 다 와 있고요. 에브비 같은 경우는 5월 31일 날 사실 전문가 미팅을 했습니다. 전문가 미팅을 하고 심지어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16명밖에 안 되는 작은 바이오 회사고 그런 작은 바이오 회사가 보통 대학교에서부터 실험을 해서 노블 타겟을 찾고 그 타겟에 대한 연구만 5년에서 10년 정도 해서 타겟이 규명된 상황을 가지고 그때부터 보통 바이오 벤처들이나 신약 개발 회사들이 뛰어드는데 저희는 그 대학에서 해야 하는 5년에서 10년의 과정을
동시에 하면서 저희가 타자낸 그 노블 타겟에 바인딩하는 그 컴파운드 몰레큘도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서 인비트로, 인비보, 엑스비보까지 모든 실험을 완성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작은 바이오 벤처가. 그래서 FB가 질문한 내용은, 저희가 전임상을 하기를 그들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전임상은 더 길게 독성 실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긴 독성 실험을 확인하기 위한 전임상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만약에 작은 바이오로서 전임상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멈추는 것이냐? 이런 좀 황당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호세 박사님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물론 뭐 이메일은 다 첨부가 되어 있어서 호세 박사님도 그 이메일을 보고 밤에 이제 연락을 서로 취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작은 바이오 벤처긴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 이전을 위해서 저희는 선급금을 크게 많이 받는 걸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제약사의 담당자 입장에서 선급금을 크게 많이 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선급금을 조금 받거나 만약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전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주면서 그걸 조건부로 전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큰 선급금을 받는 그런 조건부 기술 이전이라면, 그런 식으로 조건을 쉽게 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당연히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뭐 저희가 하든 글로벌 제약사가 하든 이 전임상 실험은 같이 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자, 모두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고 뭐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7월 말이나 뭐 8월 한 첫 주나 6월 말이나 7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면은 뭔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피엔스가 그 전임상, 즉 IND Enabling Study를 직접 실행하는 그런 표현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접 IND Enabling Study를 한다면, 그래서 그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뭐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기술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은 우려를 할까요? 그거는 타겟이 노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뭐 이미 주주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ARPC2라는 저희 타겟은 단백질로서 우리 온몸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상황까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돈이 얼마든지 내더라도 기술 이전을 하고 싶다는 게 그들의 현재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3년 6월부터 2024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으로 6개월이면 2024년 1월 달에 있는 JP모건, 심지어는 이미 JP모건에서 작은 회사들은 많이 보자고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상을 저희가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24년 6월이면 앞으로 1년 뒤면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다시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심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임원진들도 많은 논의를 했고, 심지어 이제 주주님들한테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 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업계에서 상당히 눈에 띄어야 하고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이 있어야 하고 기술도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는 뭐 아주 중견 기업들, 뭐 약간의 어떤 후보 물질 단계에서 보통 계약금 내는 정도로 내고 쉽고 그냥 편한 헐값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업계에 낼 수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브리즈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한 기술들을 검색해 보시면 유한양행이 개발한 레닥자 이렇게 나오고, 브리즈바이오가 개발한 이렇게 나오지, 뭐 레고캠 바이오가 개발한 또는 뭐 오스코텍이 개발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떤 보라색 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피엔스 바이오가 직접 수행하고 우리가 정말로 보라색소가 되어서 이 업계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고 그것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또 주주님들의 가치를 올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적어본 것은 금맥이 한 12m, 15m 정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볼 수 없잖아요. 10m 밑에 금맥이 있다는 게 확실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돌아서는 그런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이전을 위한 어프로치가 있을 때 그것을 당연히 감당해내야 하는 준비와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전임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딩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펀딩이 필요한 이유는 R&D Enabling Study, 즉 전임상을 실행해서 어떤 새로운 작용 기전에 대한 임상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글로벌 제약사, 지금 존슨앤존슨부터 쭉 있는 이 업체들이 요청한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들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펀딩의 대상은 기관과 주주들입니다. 사실 기관들의 시리즈 A를 신청을 했더니 업계가 지금 굉장히 냉각기라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27일 날 이제 IR을 합니다. 그런데 IR을 하기 전에 대부분 프리밸류에이션, 즉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높다면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VC들의 입장이었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가치를 좀 낮춰서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지난번 주주 설명회 때 일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펀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R&D Enabling Study, 즉 전임상 실험을 해야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간이나 신장이라든가 섬유증 이런 다른 적응증에 대한 확장 연구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의 기술 이전으로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처럼 매년 새로운 기술 이전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다음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도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또한 어떤 환자의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환자의 심정으로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사피엔스 바이오가 진정한 어떤 보라색소,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모두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제시해 본다면, 일단 거래 가능한 신약물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블 타겟을 저희가 하나를 발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노블 타겟에서 한 6개 정도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실제 발표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나머지 진 C, 진 F,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유증에서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는 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많은 어떤 아이디어도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 저희가 연구하는 것과 글로벌 제약사가 주는 아이디어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섬유증 실험 자료와 이런 경험은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다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위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당연히 어떤 게임 체인저인 퍼플 카우가 된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한국 최고의 주식 가치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의 주주가 저는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우스운 그림이긴 한데요. 그 보라색소, 이 게임 체인저는 저희도 우리의 삶을 다 여기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늦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호세 박사님 작년 5월 1일 날 저희들한테 조인했습니다. 그 전에 멀크사에 있었던 거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거기에서 멀크사에서 약 상무이사님으로 계셨었는데, 당시 저희들한테 올 때 기존에 받던 월급의 반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일단 받는 걸로 3년 계약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받느냐?
기술 이전이 돼서 기술 이전의 어떤 선급금을 받거나 마일스톤 피를 받을 때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했는데 만약에 3년 뒤에 3년 안에 우리가 그 일을 해당하지 못하면 쌓였던 그분의 그 페이롤, 즉 월급은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한 뭔가 특이점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크사에 있던 우리 호세 박사님도 조인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연구진들도 저희가 2021년 이 업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사람도 탈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지금 정렬돼서 모두가 이것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연구원, 연구임원, 글로벌 인재, 그 다음에 저희 인하우스의 최첨단 연구실도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련된 CRO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글로벌 제약사들,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고객이 될 만한 그분들의 조언, 그 다음에 반드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겠다는 어떤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물신양면 도와주신 주주님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투자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서 저희는 반드시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믿고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부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